나흘 만의 조정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낙관론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과연 주식을 사봐도 되는 시점인지 3인의 전략에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과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최훈선 연구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원자바오 총리 ESM 참여 검토입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메르켈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중국이 EFSF와 ESM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지원 액수나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4위 키워드는 현대중공업 3분기째 어닝 쇼크입니다. 현대중공업의 4분기 실적이 3분기 연속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미국 고용지표 경계감입니다. 오늘 밤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경계감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현대중공업 실적이 나왔는데 3분기째 쇼크입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62%나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좀 현대중공업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조선주 전체가 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조선주는 바닥권에서 일정 부분 반등하면서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추천 의견도 다시 좀 나오곤 했었는데, 일단 실적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성호 부장께서는 조선주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현대중공업 어닝 쇼크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이 4천억대 초반으로 나오면서 전분기 대비 24%, 전년 동기 대비 62%나 줄었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710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83%나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는 일단 저선가 물량 비중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조선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8.6%까지 이제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이외에도 비조선 부분도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건데, 태양광만 1,000억 정도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현대중공업만의 일은 아니죠. 삼성중공업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작년 토탈 영업이익률이 8.2%에 그치면서 2010년에 10.5%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2009년, 사실 2007년, 굉장히 조선의 최호황기였고, 2008년까지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2009년부터 조선 경기가 줄어들면서, 일은 계속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저가 수주가 된 물량들이 많습니다. 그 물량들, 2009년서부터 저가 수주가 된 게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건조에 들어가면서, 그러면 실적이 반영이 되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선 쪽의 영업이익이 안 좋은 것은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도 좀 당분간 계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조선업종이 추세적으로 오르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게 봐도 시장 수익률, 마켓 퍼폼 정도, 그 정도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조선주를 매매를 하신다면은 철저히 저점에 매수를, 많이 떨어졌을 때 저점에 매수를 하시고, 좀 짧게 갖고 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낫다라고 싶고요. 조선업종은 이익이 계속 둔화되는 것은, 앞으로도 한 1, 2년 정도는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선산업은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한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일거리를 미리 쌓아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좋아지기 시작하면 계속 좋아지고 또 나쁘기 시작하면은 계속 또 나빠지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기에 대해서 경제, 회복세는 확인되고 있지만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 그리고 재정 적자 문제도 좀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지표상으로는 오늘 밤 발표되는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표 발표된 거 보면 주간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예상 밖으로 좀 크게 줄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는 얘기를 나오고, 반면에 또 이제 ADP 민간 취업자 수는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약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12월 달에 고용 지표가 많이 개선됐었는데, 이게 임시직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생겼던 일시적인 호전이냐, 이런 부분도 이제 1월 지표를 보면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최훈선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미국 고용 지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미국 고용 지표는 실업률 기준의 전월, 그러니까 2011년도 12월과 같은 8.5%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민간 부분 고용에서 본다면 그 12월의 경우에는 20만 건 정도 증가했는데 1월의 경우에는 한 14만 건 정도는 성장률이 둔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의 고용도 12월의 경우는 21만 건에 있었습니다만 1월의 경우에는 한 16만 건으로 둔화되는 흐름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요. 동지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계절적으로 예상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중요한 점은 주간 실업초용 건수가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주간 실업초용 건수 개선이 2월 중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악재로서의 영향보다는 일시적으로 그동안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기대보다 높지 않으면은 단기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추세적인 흐름에서 본다면은 추세 상승 현재 증시가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흐름을 그러한 기조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14만 명 정도 증가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같은 경우는. 예. 일단 눈높이는 많이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눈높이 이상으로 나올지 그 밑으로 나올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실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표가 나쁘더라도 시장에 별로 반영이 되진 않았었는데, 만약에 지표가 기대치 예상치를 밑돌 경우에 시장이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외국인 4일 만의 매도입니다. 외국인이 4일 만에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쎄 일시적인 매도로 봐야 될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규모는 그다지 이렇게 아직까지 큰 규모는 아닙니다. 최용선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외국인 4일 만의 매도, 일시적인 이익 실현이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일시적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2012년도 들어와서 순매수를 하는 배경은 내국인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기 전에 선취매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경제 지표들이 턴어라운드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선취매 구간이 계절적으로 1월 달에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흐름이 이어서 2월 초에 순매수를 했고 일시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그 배경은 전일에 그 프로그램 매수차익, 순매수차익 잔고가 2조 8천억대에 육박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즉 매수 잔고가 추가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베이시스가 추가적으로 더욱더 확대돼야 되는데 이 베이시스 부분이 추가적으로 확대되기에는 현재 뚜렷한 어떤 재료를 찾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물의 순매수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구간에서 파생 상품에서의 변동성을 이용한 매수를 취하는 이익을 취하는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다음 주에 옵션 만기가 있어서 이 베이시스가 추가로 확대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한적인 프로그램 매수차익 잔고의 청산과 더불어서 대형주의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고 글로벌리하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다음 주 22에서 정책금리를 만약에 인하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형성된다면 이 부분이 단기적인 달러 캐리와 엔 캐리를 청산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시장의 하락 조준선을 열어두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제한적입니다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1월 달에 유입됐던 그 매수 기조보다는 둔화되겠습니다만 2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월 중반 이후에는 다시 순매수 기조가 이어질 걸 보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다음 주에 옵션 만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경계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전일과 금일에 이어서 대형주들의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대형주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접근을 권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만기 때까지는 그러면 외국인 매매 관련해서는 베이시스 추이를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베이시스가 1월부터 2월 초, 그러니까 1월 둘째 주부터 베이시스가 1.5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프로그램 매수와 더불어서 외국인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1월 달에 외국인 매수가 6조 원을 넘게 들어왔었는데 2월 달의 경우에는 이 베이시스 포인트가 1.5포인트를 밑도는 그라인이 나온다면 제한적인 프로그램 매수 잔고의 청산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프로그램 매수와 유발되면서 상승했던 종목군들, 특히 실적이 뒷받치지 않은 종목의 경우에는 하락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외국인 매매도 그렇고 다음 주 옵션 만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1월 달만 하더라도 옵션 만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았는데 별 탈 없이 일어났고요. 이번 달에도 좀 그런 흐름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대형주들 약세 보이니까 중소형주가 일부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부장께서는 글쎄요, 이런 흐름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순환매 흐름이었는데
순환매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일단 최근의 시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외국인에 의한 유동성 장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지난 1월 달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6조 2천억을 샀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사상 두 번째 많은 규모를 순매수를 했고, 이 중에서 이제 유럽계가 한 3조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절반 정도 했는데, 결국 최근에 유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머징 시장으로 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뭐 아시아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쪽도 돈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상당히 좋다. 즉 엔캐리 트레이드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장을 주도를 하게 된다면은 대형주가 헤게모니를 계속 잡아가면서 시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지금 한 1,800억 정도 했는데 사실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네 종목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어닝 쇼크 난 거죠. 만도까지, 그리고 NC소프트, 이 네 종목이 뭐 1,000억 정도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오늘 우리 시장을 많이 팔고 있다라는 시각은 조금 좀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소형주라든가 이제 코스닥 오늘 뭐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헤게모니는 대형주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대형주가 또 계속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쉴 때 그런 어떤 틈새 시장에서 이런 주식들이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이제 코스닥 관련주 중에서 뭐 대선 관련주라든가 뭐 세정시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들썩들썩 거리는 건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은 그들만의 시장일 뿐이지 전체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자꾸 눈길을 주면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 따로 보셔야 되는 문제고, 물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틈새 장세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것들, 올해 상당히 좋아질 것들은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논외로 이런 것도 좀 논외로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외국인들 유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할 거고 대형주들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계속해서 2월 달도 시세를 이끌어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뭐 전체 매도 규모도 그동안의 매수 규모를 감안할 때 그다지 크진 않은데 그 중에서도 뭐 일부 종목들에 국한된 점, 실적이 좀 예상치에 못 미쳤던 종목들 그런 점들을 감안할 때 뭐 외국인이 본격 매도한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시장 흐름, 여전히 무게중심은 대형주 쪽에 있는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코스피 제한적 조정입니다. 뭐 오늘 조정받고 있지만 낙권론은 여전히 우세합니다. 그래서 뭐 2000선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인데 자, 그럼 조정받으면 주식을 사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최훈선 연구원께서 이제 다음 주 옵션 만기도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정들도 많은 것 같고요. 네. 일정 좀 체크해 주시고 지금 주식을 사도 되는지 또 뭐 산다면 또 어떤 섹터를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음 주에 중요한 이슈를 본다면은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예정돼 있고, 유로존에서 본다면 ECB의 정책금리 결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그리스와 트로이카, 그리고 민간은행들의 민간 채권단들과의 채권에 대한 상계 부분에서의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이벤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발행 측면에서 본다면 다음 주 목요일 구간에서 미국의 채권 만기가 2월 중에서 본다면 가장 많은 수준으로 볼 수 있는 단일 일일 기준으로 본다면 채권 발행이 있어서 수요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채권의 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겠고요. 대신 중요한 점은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경기 친화적으로 본다면 금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이 실질금리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동결하는 흐름으로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은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텐데요. 1월 달 증시의 상승 촉매가 됐던 부분이 이제 아시아 쪽 모멘텀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나왔던 정책의 핵심을 본다면은 중국의 통화량을 넓히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선회했다는 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중국의 신규 대출과 그리고 통화량의 지표가 발표되는데 이 통화 지표에서 본다면 중국의 M1 통화 지표가 7%에서 8%로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볼 때 한국 주식시장 그리고 아시아 증시가 1월 달이 저점을 형성할 걸로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트리거 중에 하나가 중국이 긴축을 완화하면서 통화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는데 이러한 흐름을 다시 한번 지지받는 그러한 재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경기 모멘텀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모멘텀이 경기와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중국의 통화 긴축 정책이 완화되고 통화 공급을 넓히면서 중국 경제, 즉 동부 연안 지역의 부동산이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한국 제조업 입장에서 본다면은 재고의 리스탁 모멘텀의 트리거가 된다는 측면에서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서 본다면 증시의 조정 깊이는 깊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수 레벨로 본다면 1930에서 한 50 정도라면 이번 조정 구간에서는 하단이 될 걸로 보고 있겠고 현 국면에서 조정 구간에서 무엇을 살 것이냐라고 본다면 재고 리스닥이라는 흐름과 그리고 실질금리 정상화라는 흐름에 주목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구간에서 가장 시장 대비 아웃퍼포먼 섹터를 고른다면 제조업 부분에서는 IT 전기 전자와 그리고 소재에서 본다면 화학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서비스 업종에서 본다면 증권 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도 관련된 섹터 내에 대표조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신다면 좋은 전략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정상으로 보면은 금통이 예정돼 있고요. 일단 뭐 동결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ECB도 이제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지표들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수출입 증가율도 이제 같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유심히 좀 추적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정 시에는 IT, 화학, 뭐 금융업종 내에서는 이제 증권주 조정 시에 매수에도 좀 부담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최근에 시장 대표 종목은 뭐 여전히 뭐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조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1월 중순 이후라 그럴까 이제 탄력이 조금 둔화되고 있고 그 대신 이제 뭐 LG그룹주, LG전자 같은 종목들은 좀 굉장히 세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뭐 턴어라운드 기대감 때문에 그런데요. 이성호 부장께서 IT주 전체적인 전략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예. 삼성전자 사야 되는지, LG전자 사야 되는지 그 부분도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IT 업황 자체를 보자면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IT 업황 자체를 놓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종목별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조금 여력이 남은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 개괄적으로 IT 업황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따라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부터 좀 살펴보면요. 사실 작년 8월 19일이죠. 67만 2천 원을 바닥으로 해서 올해 고점이 113만 원입니다. 거기까지 무려 68%가 올랐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주도주 역할을 충실히 했는데요. 그러나 작년 12월부터 탄력이 둔화가 됐습니다. 12월 이후에 몇 번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만 작년 12월 1일 날 고가가 108만 원인데 지금 106만 원입니다. 오히려 2만 원이 떨어졌다. 라는 거죠. 거의 두 달이 지났는데 오히려 떨어졌고요. 작년 하반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크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보자면은 그 유럽이기 때문에 참 주식시장이라든가 세계 경제가 불안했지 않습니까?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게 삼성전자가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였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4분기에 5조 이상의 영업이익이라고 내년 토탈 올해 토탈 2012년도 한 22조 정도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거의 그 정도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한 가지 여기다가 기관 투자자들이 배팅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사실 올라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좀 팔았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많이 샀었는데 자 근데 올 들어서 이제 유동성 장세가 전개가 되면서 대안들이 많아진 거죠. 그전에는 이제 삼성전자 이외에는 살 게 없었다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 말고도 많은 종목들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금 기관들이 좀 주식을 일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매매를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4%가 넘어갔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었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일을 가능하게 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상승 탄력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모멘텀이 좀 둔화되는 게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영업이익,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조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작년만큼 강하게, 뭐, 그렇게 뭐, 한 달에
한 달에 10% 이상씩 오르는 그런 상승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각도는 좀 이게 둔화가 되면서 추가적인 꾸준한 상승은 좀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에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게 LG전자죠. 그 스마트폰이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고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232억이 났습니다. 이제 스마트 TV도 많이 팔리면서 전체적으로 좋아져서 적자에서 흑자를 전환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작년 4분기에도 LG전자 흑자이익이 계속 좀 나왔었고요. 주가도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8월 바닥 이후에 역시 74%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아까 68%가 올랐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LG전자가 더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한 1조 정도 예상이 되고요. EPS가 4,200원 정도입니다. 그럼 지금 주가로 봤을 때 PER이 20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 최근 9일 동안 또 급하게 올라오면서 이게 25% 정도 상승한 만큼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주식을 삼성전자냐 LG전자냐 한다면은 LG전자는 아무래도 이런 부담감 시장에서는 그 어떤 상승 에너지는 좀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지금 소진된 느낌이고요. 그래서 굳이 두 종목 중에 고르자면 차라리 삼성전자가 좀 더 유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좀 이런 면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각 기관들마다 일단 포트폴리오에 이미 한도까지 다 채워넣기 때문에 아까 이제 선택의 양이 폭이 넓어졌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를 더 살 수 없는 여건 속에서 다른 종목들이 수익이 덜하고 좀 이런 패턴도 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충분히 그 기관들이 팔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또 재밌는 게 이게 외국인들이 이게 올라갔다 많이 비중을 줄여놨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1월 달부터 또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물량을 외국인들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IT주 주가 상승폭에 따라서 각각 개별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삼성전자냐 LG전자냐 이렇게 보면은 상승 탄력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이런 걸 감안할 때 그래도 삼성전자가 좀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